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자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보면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 영상을 많이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들 밖에 나가서 힐링하고 있는데 영상 들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들으시더라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일명 구글세라고 하죠. 구글세 뭐 디지털세라는데 일단 디지털세에 대해서 어제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필라 1, 필라 2 관련해 가지고 쭉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 세금 내라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세금 뭐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내는데 이거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 다른 나라에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돈 열심히 벌었는데 세금 없이 이제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는 그런 통보 용지가 날아오면은 상당히 좀 멘붕 오겠죠. 그것도 금액도 막 크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하여튼 죽을 때까지 세금은 안고 가야 돼. 죽을 때까지. 하여튼 세금은 그래요. 국세는 또 보니까 뭐 끝까지 내야 한다더라고요. 세금에서 좀 자유롭고 싶지 않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응? 국민이라면은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죠. 그 돈 가지고 이제 국가도 운영하고 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복지도 쓰니까 문제는 이제 그 세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솔직히 국민들이 빡이 도는 거죠. 응? 화가 나는 거지 뭐. 세금 가지고 뭐 잘 쓰면은 얼마나 좋아. 응? 지금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도둑놈들이 많은 거야,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하여튼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돈이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 일단 그 디지털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니까 다행이에요. 보니까 디지털세는 해외에서 내면은 이제 국내 법인세에서 빼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은 국내 법인세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내지 않도록 이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는 그 디지털세죠. 필라원. 그 디지털세를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10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죠. 현재 시행 중인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외납 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 공제 방식과 또 기납부 세액을 그 세무 회계상 비용으로 이제 처리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손금 산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주로 이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본국에서 외납 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이중과세 제거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세액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필을 하네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보통 일명 구글세라고 하죠. 구글세. 이에 불리는 그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 주요 20개국 그 포괄적 이행 체계가 발표된 합의문에 보면은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 27조 원 정도 됩니다.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이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의 대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2030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이 연 매출 100억 유로죠. 100억 유로 14조죠. 14조 정도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된다. 2030년부터는. 다만 기업 입장에서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대요.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이 진출한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 유로 되든 100만 유로, 약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소득 국가의 경우는 한 25만 유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기업이 이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에 이제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고요. 채굴업 등 일부 업종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한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 필라2도 도입되는 거예요. 필라2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서 연결 매출액이 아까 말한 것처럼 7억 5천만 유로죠.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반드시 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에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이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또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그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달 세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비용 공제 부인 규칙인 2024년부터는 이제 시행하기로 합니다. 2024년 시행한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 부인 규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 주기로 합니다. 그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계 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비용의 5%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 주고 국제 해운업은 아예 최저 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합의문은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되고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후 정부는 내년 초까지 디지털세의 기술적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요. 내년 중으로는 관련 세법 개정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이제 방침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디지털세 한때 고민했는데 이거 세금만 더 내가지고 또 작살나는 거 아니냐. 수천억 원까지 낸다고 하는데 삼성은 제가 볼 때는 이중과세를 이제 방지하는 겁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해주고 하여튼간 세액공제로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니까 삼성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